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가장 효율적인 간호 대상인 가족 간호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족 간호를 처음 보시게 되면 가족 간호 접근 틀에서요. 그래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취약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이론 틀이고, 그리고 간호 대상으로서 가족의 이제 가족을 개인의 배경으로 볼 건지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가족 자체의 뭐 그런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걸 간호 대상으로 볼 건지에 대한 거에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간호 과정은 사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해서 학교 보건에서 보셨던 거랑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에서만 쓰게 되는 사정 도구에 대한 걸 좀 더 보시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가족 경험은 공통 문제라고 해서 한번 출제가 돼서 그걸 가지고 정리해 보실 건데요. 먼저 가족 간호 접근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호 접근 틀에서 가족 발달 이론에서 보시면 듀발이 발달 그러니까 그 듀발이 발표를 했고요. 8단계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기, 그리고 양육기, 학년 전기, 그리고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라고 해서 8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기준에 대한 거는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첫 자녀의 나이와 첫 자녀의 취향 여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혼기라고 하면 둘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출산하기 전이고요. 양육기 하면 이제 아이가 출생해서 30개월 이전까지를, 그리고 학령 전기라고 하면 30개월에서 6세까지를, 그리고 학령기는 이제 6세부터 13세 이전까지, 청소년기는 13세부터 19세 이전까지, 그리고 진수기라고 하면 첫 자녀가 집을 떠나서 떠날 때부터 막내 자녀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중년기라고 하면 그 이제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은퇴가 될 때까지가 이제 경제적 활동하고 있는 게 중년기. 노년기가 되면 은퇴하고 그 두 부부가 남아 살다가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암기를 하셔서 이제 가족 사정을 할 때 가족이 취약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볼 때 그러면 발달 과업의 달성 여부를 보는 거죠. 신혼기라고 하면 친밀하게 부부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아이 출생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친족관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기에서 가면 이제 안정된 부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역할에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배우자만 있었다가 엄마 아빠가 된 거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 자원 분배도 필요하고, 학령 전기 가면 여전히 안정적인 부부 상태에서 이제 아이 양육이 주가 될, 그리고 사실족하겠죠. 아이를 양육하느냐고. 그리고 학령기에 가게 되면 그 양육기, 학령 전기에서 계속 그 안정적인 부부관계였는데 학령기에 가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 사회화랑 학업 성취 도모하는 거, 그리고 규칙, 규범, 전통 등을 계승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고, 청소년기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부부 단계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10대 자녀 충돌에 대처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점차 안정화되어져 가고요. 진수기 가족이 되면 이제 하나 둘 자녀가 떠나기 시작하니까 부부관계 재조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녀 출가에 적응해야 되고, 이제 자녀는 떠난 대신에 곁에 있는 나이 든 부모님을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중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둘만 남았기 때문에 관계 재확립, 그리고 이제 자녀랑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 또 자녀가 낳은 손자녀들의 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고 이제는 경제적인 풍요를 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배우자 상실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은퇴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문제에 잘 대처하고 요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족 발달 이론에 대한 거는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가족 사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족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지? 발달 가업이라는 거 잘 달성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가족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 건강관이니까 이 가족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해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상적 상호작용을 하는 단위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 단위.
그 가족 안에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어떤 내적 역동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상징만을 보고 가족의 내적 역동까지는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그 가족이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는지 아니면 취약한지 이런 걸 판단할 때 내적 과정, 그러니까 '내적 가족 역동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자료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기능주의 이론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요. 가족 구성은 한 명 한 명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은 개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사회 통합에 구조가 기여하고 있는지, 가족의 기능이 사회 통합에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러면 구조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구조라든가 기능에서 생식 기능,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사회 통합,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지역사회 간호 개요 파트에서 보셨던 체계 이론의 원형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큰 상위 체계 하나가 그 안에 보시는 부부 체계, 뭐 자녀 체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부 안에 들어가면 또 배우자, 엄마,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거죠. 아내, 남편이 있는 거고, 또 부모, 자녀 체계 보면 이제 엄마 있고 자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그 하위 체계들 간의 역동,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 간의 관계들을 봐야 되고요.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지역사회 그 환경 체계들이 있잖아요. 외부 체계들. 그럼 외부 환경 체계와의 이제 그 상호작용이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까지가 네, 저희가 사정하는 내용이 되고 그게 이제 가족이 건강한지 못한지, 기능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간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범주를 가지고 보는데요. 프리드만은 개대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 그 그러면 개인의 그 배경으로서 뭔가 개인의 환경으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을 바라볼 때 대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대인 관계로 바라볼 때는 가족 간호를 통해서 목표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 지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간호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족 간호를 하게 될 때는 가족이 적절한 구조와 기능을 갖춰서 이제 기능을 다 하는지 이런 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헨스가 보이드도 프리드만 제시한 계대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환경으로서 보는 거나 헨스가 보이드에서 이제 그래서 개인의 배경으로서 의 가족 간호인 거고 그리고 대인관계 체계로서라고 했을 때 체계로서 보는 거.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가족 체계 이론이 가족이라고 하는 상위 체계는 하위 체계가 하위 체계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상위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체계라고 해서 보시면 체계로서의 가족 접근이라고 하면 그 상호작용, 그 대인관계 체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로서라고 하는 게 전체 체계로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대구하면 이제 구는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보는 거니까 프리드만의 전체 체계로서라고 하는 게 대상자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간호를 모두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 가정은 사전 계획 수행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 보면서 보셨던 거랑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호 대상이 상호작용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쓰는 사정 도구가 좀 다르고 이제 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원칙이 한번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써 놓고 요걸 가져가면 연상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가족 전체를 간호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가구원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제 복합 수집이라고 하는 거죠. 자료 수집원을 다양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을 참여시켜 줘라.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을 가지고 자료 수집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가족의 강점도 자료 수집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되 한 번 만남의 시간 30분 이내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료의 의미 자체를 너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원인이나 결과로
동정짓지 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사정 도구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문제를 보면 그 사정 도구에 대한 거를 뭐 명칭을 주고 정의 쓰게 하거나 정의 주고 명칭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해석하게 하는 정도로까지 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정신적 요소에서 있는데 이건 90년대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든가 감각 그리고 가족의 강점 그 뭐 종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정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되는 이제 사정독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그 가계도에서 보시면 가계도는 그 그러니까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남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쓰고 거기다 질병을 쓰고 사망하면 X를 치고 그리고 현 가족이랑 자녀랑 위에 원가족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3대의 가족에 대해서 성별, 그리고 연령, 질병력에 대한 걸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밀착도라고 하면 주로 동거가족. 그러니까 동거를 꼭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 가족 같이 그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로 동거 가족의 밀착 정도를 나타내서 그 상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밑줄을 그러니까 그 연결선을 세 개가 그려져 있게 되면 이제 밀착된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 또는 이제 강요를 하나 해 가지고 이건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중간에 끊어지면 뭐 단절된 단계다 관계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나타나면 뭐 갈등 단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을 주로 이제 동거 가족의 밀착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게 가족의 밀착도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시건 가족 그러니까 외부 체계도예요. 그럼 외부 체계도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동거 가족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거 가족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밖에 외부 체계인 거죠. 그리고 학교도 있을 거고 종교 시설도 있을 거고 뭐 병원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그 외부 체계와의 관계 정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 외부 체계와의 관계가 그 세계로 그어지게 되면 이제 그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밀접. 그리고 그 이제 두 개가 그러니까 매우 밀접하면 세 개가 그리고 두 개는 밀접된 밀접한 관계이다. 하나면은 원만한 관계이다. 그리고 뭐 점선이면 그 소원한 관계이다. 그리고 빗선이 있으면 뭐 스트레스한 관계이다라고 해서 이제 외부 체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외부 체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서 그냥 떠올리시면 더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지지도라고 해서 지지가 주가 되잖아요. 그럼 지지가 나오면 원을 5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가운데다 두고 가족이나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를 그러니까 가족을 두고 그다음 그 밖에는 이제 친구나 이웃을 두고 그다음에 학교나 이제 그 주로 이용을 하는 지역의 기관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더 큰 네, 외부의 이제 지역사회 자원들을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두 줄로 되어져 있으면 지지를 강하게 받는 거예요. 지지 강함. 그리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 보통의 지지를 받는 거고요. 이제 실선이 없으면 이제 지지를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지도라고 하는 건 가장 취약한 간호 대상이 가족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운데 넣고 로 지정을 나타낸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 연대기라고 하는 건 가족의 생활 역사 중에서 좀 중대한 사건에 대한 거, 중요한 사건, 언제 결혼했고 뭐 자녀가 출산했고 이런 사건을 기록해 가지고 그래서 가족 건강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가족 생활 사건은 이건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상 사건을 점수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해 가지고 이제 가시적으로 이 가족은 그 이제 위기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르거나 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프가 지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족 기능 지수하면 이제 아프가거든요. 그래서 아프가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적응. 그래서 그 이제 적응 능력에 대한 거, 그리고 파트너십의 동료 의식에 대한 거, 성숙도에서 뭔가 도전하고 그걸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A에서 이제 애정 정도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그 리졸브 해가지고 그 해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들이 이제